자, 오늘 배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통까지 쭉 우려 먹으시니까 잘 알았으면 좋겠고, 자, 한번 수업하도록 하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 여기서 이제 지금 경우의 수가 이게 이제 대단원인데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꼽으라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좋아지고 이 노가다 하는 작업을 반드시 잘 하셔야지 순열이랑 조합이랑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내용까지 쭉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좀 알아두시고. 근데 요 내용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내가 가볍게 언급은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디까지 배울 거냐면 여기까지. 그래서 노가다랑 순열까지 배우게 될 거고, 목요일에는 여기 조합 부분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나중에 이제 혹시 본인이 난 문과 가요 하는 친구, 문과 있니? 내가 문과다. 도담이 문과라 했죠. 맞아. 도담 꿈이 문과였지, 그지? 문과다 하는 친구들은 가해도 문과요? 너도 문과야? 그래. 문과구나. 문과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확장이 되면요. 요거랑 요거가 이제 추가가 되거든요. 이게 추가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요것도 한번 맛은 볼 거예요. 왜냐면 요게 되게 의미적으로 좀 중요하거든. 그래서 맛을 한번 볼 거고, 요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 들어가시게 되시고요. 여기 조합에서 이제 내가 요거 빼먹었는데 이제 이항 정리라고 있어요. 그리고 조합도 중복되게 우리가 카운트를 하게 되면 얘를 중복조합을 하거든. 여기까지 배우시게 되면은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의 수까지 모두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고등학교 3학년 때 요거랑 요거 이렇게 추가만 하시면 그냥 게임이 끝난다라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의 수가 기본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여러분들 막 평균, 표준 편차, 분산 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걸 통계라고 하는데, 그거까지 합치게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의 확률과 통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여기 노가다 파트를 한번 볼 건데, 자,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용어를 좀 약속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앞으로 내가 이제 계속 떠들 때 매번 나오는 단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고등하에서 기억나겠지만, 자, 집합이랑 명제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 배우고, 이 함수 안에는 유리무리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배우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경우의 수에 와 있다란 말이에요. 이 경우의 수도 결국에는 우리가 뭐로 설명이 되냐면, 이 집합과 명제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먼저 있는 거예요. 교과서상에서도. 자,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를 결국엔 집합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될 거냐? 자, 일단 잘 보세요. 자, 중학교 때 용어예요. 자,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자, 우연에 의해서 지배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용어는 외워야 되겠지. 자, 표본 공간. 자, 이거 처음 들어봤을 텐데. 자, 이 표본 공간은 우리가 영어로 샘플이라 해서 얘를 라지 S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얘는 뭐냐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자, 보이시죠? 안 부러졌네요. 자, 집합이 있어요, 집합. 얘 집합이에요, 집합. 일단 오늘 배웠던 그 집합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사건. 뭐라 돼 있냐면 표본 공간이 아까 얘기했지. 이 새끼가 집합이랬잖아. 집합에 요 놈의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야? 잘은 모르겠는데 사건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표본 공간이 이렇게 얘네가 감싸고 있구나라는 느낌으로 이해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경우의 수는 뭐냐면 요 사건, 부분 집합에 대한 요 놈의 원소의 개수래. 얘 개수구나. 원소의 개수.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수학할 때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 N 사건. 요거 맞습니까? 요게 바로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한번 실제로 우리가 맛을 한번 보자면 요런 감성이 되겠지. 뚝. 자, 시행은요, 주사위를 던지는 거나 동전 던지는 거 있죠. 니들이 이해 못하는 그 짓들. 자, 그 짓 하는 것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합니다. 뭐 복권을 뽑는다라던가.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시행을 내가 본다라면 표본 공간은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다 모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1부터 6까지 가능하게 되겠지. 정육면체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이 정육면체를 했을 때 우연에 의해서 6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 5가 나올 확률도 5분의 1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시행에 대한 정의가 맞겠지. 그지? 자, 그럼 사건은 뭐니? 물어보신다라면 사건은요, 표본 공간에 있는 것들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 그 말은 1부터 6 이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0이 나오거나 7이 나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건은 반드시 요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감성이 되는 거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논다라면 감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쌤, 표본 공간이 1부터 6까지 진리집합을 모았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진리집합 기억나? 이 안에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보통 우리는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왜요? 얘가 집합이니까. 내가 얘를 A라고 표현한다라면 그 안에 2, 4, 6이 있는 거니까. 이런 감성 되는 것 같습니까, 형님들? 자, 그러면 없는 거 1, 3, 5는 여기 바깥쪽에 있겠죠. 이걸 우리는 전체 집합 S, 표본 공간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시게 되면 얘는 N 사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맞아요? 그러니까 3개다.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좀 알아둡시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요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텐데 요거는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싹 다 모은 것을 전체 집합을 샘플 공간 S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저 여기 2번만 이제 좀 추가됐다라 봐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용어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죠? 요거는 넘어갈게요. 용어 필기할 것도 없어. 자, 이제 기본적인 용어는 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노가다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내가 이거는 강조할 수 있어요. 100%.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풀 수 없는 경우의 수 문제는 없어요. 다 풀 수 있어요. 뭐로 풀 수 있냐면 다 노가다로 풀 수가 있어요. 다 노가다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툴인 건 맞는데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 실수하게 되면은 이제 틀릴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툴이고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제 문과 친구들은요. 요거 연습을요. 이번 내신을 통해서 진짜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절대 단기간에 늘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언어처럼 계속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노가다, 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넘어가시면 자, 이것까지는 중학교 법칙입니다. 자, 합의 법칙은 뭐냐면 말 그대로 더한다라는 건데 자 보시면 자, 대문자로 써져 있죠. 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가 아니고 이건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또는은 영어로 이제 or이라고 하는데, 그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A or B 하면은 둘 다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에서는 우리가 수학에서는요. 얘가 둘 다 될 수도 있고 어느 한쪽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B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3가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또는은 우리가 집합으로 치면은 5월이기 때문에 합집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 집합을 해석하게 되면 경우의 수 여러분들이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니? 자, 그러면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는 얘기는 얘는 결국엔 여러분이 집합의 넘버를 물어보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 N, A, 합집합 B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N, A 더하기 N, B. 만약에 겹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빼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어떤 감성이냐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L가지라 하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라 하고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는 여기 똥꼬 부분을 내가 만약에 N가지라고 표현한다라면은 중딩 때는 이렇게 배웠을 거야. L과 M을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됐니 얘들아? 할만하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를 할 때 겹치는 게 혹시 있나를 늘 확인을 해주셔야 돼. 이게 디폴트로 돼야 돼. 내가 경우의 수 문제를 보잖아? 겹치는 게 있나?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실수로 중복돼서 또 카운트 했나? 이거 잘 봐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노가다를 할 때는 원칙이 이거예요. 중복 되지 않게 세는 게 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락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이제 니들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부분이야.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풀 때 저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셌을 때 빼먹었나? 아니면 내가 한 번 실수 더 셌나?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는 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얘가 중복된 부분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만약에 중복된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중복된 게 없게 되면 이게 딱 중학교 과정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합집합 같은 경우는 중복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요놈의 경우의 수와 요놈의 경우의 수 그냥 냈다 더해주시면 게임이 끝나게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제를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져가지고 할로 누구니? 준혁이야? 자, 던져가지고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진다라는 거니까 얘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던진 거와 두 번째 던진 게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와 얘의 합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오는 걸 내가 A라 하고 두 번째 나오는 걸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이 4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 세려면은 케이스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사위를 두 개를 더했을 때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규하 먼저 얘기해 볼까? 뭐가 제일 만만해? 4, 그쵸? 맞아요. 더했을 때 4가 되는 거 만만하죠. 또 뭐 있을 것 같아? 4의 배수. 뭐 가능할까? 더했을 때? 8도 가능한 거 맞아요? 이해됩니까? 또 뭐도 가능합니까? 12도 가능한 거 맞아요? 자, 내가 지금 케이스를 이렇게 3개로 나눴어요. 자, 케이스를 3개로 나눴습니다. A 사건과 B 사건과 C 사건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얘네들끼리는 겹치는 게 없겠죠. 왜냐면 두 개 더했을 때 4가 되는 거랑 두 개 더했을 때 8이 되는 건 애초에 태생이 다른 주사위의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겠지.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거야, 순서상으로. 내가 더해서 4가 나오는 거는 1, 3 혹은 2, 2 혹은 3, 1 요렇게 가능한 거 맞습니까? 자, 더했을 때 12가 나오는 건 뭐가 있겠어요? 6, 6 요렇게 하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8이 나오는 거는 무엇이냐면 8은요 2, 6 자, 이것도 센스있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변동해주면서 해주셔야지 누락되지 않고 셀 수가 있습니다. 막 세지 말고.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겹치는 케이스가 한 개도 존재하지 않죠. 자, 우리가 누락되지 않게 센 거 맞아요? 빼먹은 거 없죠? 빼먹은 거 없죠? 빼먹은 거 없죠? 겹치는 거 없네요.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1, 5, 3이니까 1 더하기 5 더하기 3 답은 9가지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 잘 봐봐. 답이 4가 나오거나 말이 거나 되는 거 맞아요? 답이 8이 나오거나 답이 12가 나오는 경우로 나눠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케이스를 분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나처럼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매번 그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얘를 어떻게 설계하냐면 이렇게 설계하겠죠. 첫 번째 케이스 합이 4가 되는 경우, 그죠? 두 번째 케이스 합이 8이 되는 경우, 세 번째 케이스 합이 12가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눌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말이 건화로 이루어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로마 숫자 느낌으로 나누고 있으면 여러분이 얘를 합의 법칙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여기에 겹치는 게 있으면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빼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없지만 이해됐니 얘들아? 내가 지금 한번 내가 집합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는 노가다를 통해서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집합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의 배수가 나오는 거를 내가 A 사건이라 하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내가 B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제 암산 되시나요? 2의 배수는 3개 가능해요. 2, 4, 6 맞습니까? 자, 3의 배수는 3, 6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누락되지 않게 카운트 했죠? 근데 겹치는 게 있나요? 봐야 돼요. 겹치는 거 있네요. 6이 겹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걸 새로 수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합집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똥꼬에 6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합집합 표현한 거 맞습니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답은 4개가 되겠지. 맞니? 근데 합의 법칙에 의해서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3 더하기 2 겹치는 거 6 하나 빼주시게 되면 똑같이 4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집합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나는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겹치는 게 없어가지고 케이스만 나눠서 더했으면 됐던 케이스가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는 겹치는 게 있었던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야, 근데 중학교 내용이긴 하지만 중학교 내용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내가 언급을 했고 그래도 모르는 게 쪽팔린 게 아니에요. 알겠지? 지금이라도 알면 됩니다. 한 2분, 3분 정도 내가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타일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2,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중학교 과정인 거 여러분 모르시는 것만 따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이 한 장면 내가 그거 하나 줄게요. 기다려봐요. 노트 줄게요. 여기 앉으세요. 내가 하나 줄게요. 자, 혹시 뭐 노트 같은 거 없으신 분들은 앞에 여기 가져가서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거기다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준비 내용이 알겠지? 워밍업. 요거는 꼭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사실 중학교 말로 다 풀 수 있어. 진짜. 그래서 고3 수학이 그 문과생들이 확통을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중딩 거 잘해놓으면 다 비빌 수 있습니다. 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고딩 내용이야. 정답 찾아야 돼요. 경우에서는 좀 증명 같은 거 내기도 좀 좋아요. 본인 서술형 좀 나오면은 요거 증명도 잘 대비해 주세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가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도 중딩 겁니다. 자, 고배 법칙이 좀 있는데, 자, 요것도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배 법칙은요, A 사건, B 사건 있을 때, 얘가 그리고 같이 일어나거나 약간 동시에 일어나는 느낌이 들어가면, 얘는 우리는 고배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건데, 잘 봐봐. 이거 초등학교 수학인데, 자, 여러분들이 12라는 거를 2 곱하기 6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얘를 6 곱하기 2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 맞아? 이거 우리가 교환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상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얘는요, 2가 6개입니다. 얘는 6이 2개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 같은 경우는 6이 2개니까, 요런 감성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그죠? 위에 같은 경우는 2가 6개니까, 귀찮긴 하지 다 쓸게요. 중요하니까. 이런 감성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엔요, 곱이 뭐로 표현이 되냐면, 합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곱은요 결국엔 합이야. 합을 여러 번 하는 거 맞아요? 귀찮으니까. 이해됐니? 그러니까 곱의 법칙을 모르더라도 합의 법칙을 또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알아뒀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 건데, 곱의 법칙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연달아 일어나긴 나게 되면 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 얘가 일어나는 경우에서 n가지라 했을 때 두 개를 말 그대로 곱해주시면 답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주사위 한 개를 그리고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본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동영상 개념 강의로 요번에 찍어야 될 게 바로 요 파트입니다. 자, 왜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있는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잘 이해했나 확인하기 정말 좋은 예제가 바로 요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쌤, 저는요, 주사위를 기준으로 생각할래요. 그럼 주사위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시게 되면 주사위가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가능한데 동전은 앞 아니면 뒤가 되는 거니까 앞을 헤드, 뒤를 테일이라 했을 때 동전은 헤드, 테일, 얘도 헤드, 테일, 브라브라브라, 얘도 헤드, 테일. 요렇게 가능한 거 맞습니까? 그럼 경우의 수는 요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사위가 1이 나오고 헤드가 나오거나 주사위가 1이 나오고 테일이 나오거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또르륵 하시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형님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얘는 2가
6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럼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요 주사위 말고 동전으로 생각할래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동전으로 접근하시면 이렇게 돼요. 자, 동전을 하시게 되면 앞이 나오거나 뒤가 나오거나 이렇게 해석되는 거 맞습니까? 자, 동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주사위는요 1부터 6까지 가능하고 얘도 테일이 나왔을 때 1부터 6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6가지, 여기는 6가지를 여러분들 6 더하기 6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일부러 11을 한 게 그 이유입니다. 자, 보시면 얘는 6 더하기 6으로 본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구분을 헤드, 테일, 동전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기준을 뭘로 본 거예요? 주사위로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뭘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에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거면 개인적으로는 나는요 왼쪽보다는 두 번째 거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케이스가 적어야지 여러분들이 누락하지 않겠죠. 맞아요. 누락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는 이 그 로마 숫자 있죠. 이게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설계하시는 게 니들 인생에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얘는 족밥이니까 요거나 큰 차이가 안 느껴지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4점짜리 어려워지게 되면은 설계를 하실 때 이 로마 숫자가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설계하시는 게 니들 인생에 훨씬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케이스를 적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결국에는 곱의 법칙은 뭘로 표현되는 거다고? 합의 법칙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교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숫자로도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요렇게 우리가 케이스를 통해서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의 법칙이 그만큼 존나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래서 내가 얘를 합의 법칙으로 두 가지로 본 거고 그냥 곱의 법칙 하시게 되면 당연히 동전 2개 주사위 6개니까 12 나오죠?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날먹할 수도 있지만 이 곱하기의 결과가 합의 법칙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또 곱의 법칙은 테크닉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배울 내용이 순열과 조합이 있는데 그 순열과 조합도 테크닉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것도 경우의 수 노가다 띄시게 되면 순열 조합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생중학교 내용. 자, 정리.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숙제로 내주셔야 돼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 교환 법칙까지 설명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내용이야, 요거는. 그래서 내가 거 이해가 잘 안 된 친구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중학교 어디 내용이냐면요 2-2 내용이에요. 2- 제일 뒤쪽에 경우의 수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2-2는 알고 요걸 들으셔야지 좀 이해가 훨씬 더 쉬우니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에다가 2- 경우의 수 치시면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거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됐죠? 좋아요. 이따 나랑 이제 이거 개념 좀 하고 나서 좀 어려운 노가다 문제 같은 거 좀 같이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때 이제 왜 도일이 이 새끼가 그 케이스 적응 방향으로 설계하라는 게 저런 말이구나 그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너무 쉬워서 별 잘 못 느끼죠? 자,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하시면 될 거고. 자, 한 개만 정도 더 해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수학을 조금 점검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는데 생각보다 니들이 이런 거 존나 못해. 그래서 요거는 좀 내가 좀 얘기 좀 할게요. 자, 니네들이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의 개념 존나 약하거든. 자, 720의 양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거 노가다 하기엔 좀 많죠.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서 내가 일단 여러분들 좀 느낌을 잡아주기 위해서 좀 작은 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건 시험에 무조건 나와. 왜냐면 니들이 약한 거 알거든, 학교쌤이. 자, 만약에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시험에는. 12에 양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나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노가다 이 정도는 가능하죠? 자, 1 써주시고 12 써주시고 맞아요? 여기는 뭐 쓰지? 2 여기는 6 요런 가서 썼던 거 맞아요? 다 다른 방법은 알잖아. 그래서 이게 막 여기는 커지고 여긴 작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쪽으로 만나는 느낌으로 니들이 아마 구했을 거라고. 맞니? 자, 근데 이 1, 2, 3, 4, 6, 10이니까 토탈 몇 개냐면은 6개가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되도록 이거 되게 중요해. 자, 이 약수들은요, 결국엔 뭐냐면 얘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그놈들의 결과로 얘를 만들 수가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12를 여러분들이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즉 12는요 2를 2개까지 쓸 수 있고요, 그리고 3을 1개까지 쓸 수 있는 형태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12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 생각의 재료 2, 2, 3을 모두 다 써주셔야지 12를 만들 수가 있겠죠. 맞아요? 왜? 얘가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자, 그러면 6은요 뭐가 되는 거냐면 2를 한번 쓰고 3을 한번 쓰는 거 맞습니까? 이해돼? 자, 그러면 4는요 맞아요, 얘는 2를 2번 쓰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됐니? 그러면 3은요 3을 한 번, 얘는 2를 한 번, 얘는 아무것도 안 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아무것도 안 쓰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사실상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얘는 3을 안 쓰죠. 3을 안 쓰니까 2 곱하기 1이 숨어 있는 거야. 얘는 3 곱하기 1. 얘는 2를 안 쓴다는 뜻이고, 여기 곱하기 1은 얘는 3을 안 쓴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1 곱하기 1. 즉 2도 안 쓰고 3도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보세요. 결국에는 이 소인수라는 거를 분해를 했을 때 우리가 약수가 결국에는 소인수들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심오한 얘기, 어려운 얘기 얘들아. 이거 니들 너무 못하잖아. 이게 어렵거든.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그 소수들의 조합으로 만드는 거 우리는 약수라고 해요. 그 소수들을 싹 다 이용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온 거고, 싹 다 하나도 안 쓰게 되면 1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약수의 개수는, 자, 이제 이거 1분 만에 끝내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와 3을 몇 번 쓸 수 있냐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돼? 자, 그러면 3은 몇 번 쓸 수 있는 거냐면 한 번 쓸 수가 있겠고요. 그죠? 2는 2번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보세요. 1, 2, 3 보시면 아예 안 쓰는 경우, 3을 안 쓰는 경우, 2를 안 쓰는 경우가 되니까 얘가 안 쓰는 경우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얘가 2가 2개지만 2를 아예 안 쓰는 경우의 수까지 생각하시게 되면 얘는 3가지가 되는 거예요. 맞니? 그리고 3을 안 쓰는 경우 수까지 생각하게 되면 얘가 1가지가 아니고 2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2를 쓰는 경우의 수와 3을 쓰는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골라야지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곱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6개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원리가 뭐예요? 내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그 소수들로만 내가 조합을 했을 때 약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수들을 몇 개를 쓰느냐가 되는 건데 안 쓰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병신 같은 단어에서 외우기 시키면 이렇게 외우기 시켰을까요? 여기다가 1 숨어 있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해가지고 3 곱하기 2에서 6이다 이렇게 아마 외우게 시켰을까, 초딩 때는. 근데 그거 원리가 이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수들도 몇 개를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플러스 1이 됐다는 걸 이해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알겠지? 요게 초등학교 수학이었어요. 자, 그럼 720 가볼까요, 형냐들? 자, 720이니까 소인수 분해 가셔야 되겠죠. 자, 2 갑니다. 2 갑니다. 뭐 가고 싶으면 3 갑니다. 3은 더 가. 씨발, 언제 끝나요? 이거 그러면 5 가. 5, 4. 아, 내가 2 더 쓸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2가 몇 개냐면요. 하나, 둘, 셋, 넷. 이 4개예요. 맞아요, 형냐들? 3 몇 개니? 하나, 둘. 5 몇 개니? 1개.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2는 4번 쓸 수 있고 3은 2번 쓸 수 있고 5는 1번 쓸 수 있는 건데 각각 안 쓰는 것까지 생각하시게 되면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얘는 몇 가지야? 5가지. 얘는요 3가지. 얘는요 2가지. 결국에는 조합을 만드는 거니까 얘랑 얘랑 얘랑을 동시에 혹은 연달아 뽑아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예요? 30가지.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노가다 하시게 되면 30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요거 초등학교 수학인데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에요. 알겠죠?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을 때는 그래 노가다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100이 넘어가게 되면 좀 힘들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큰 수에 대해서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초등학교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초등학교 개념이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 있더라. 안 쓰는 것까지 해서 플러스 1에서 곱의 법칙이 된다. 요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됐죠? 자, 요거 정리해 주시면은 조금 다음에 또 초등학교 수학 좀 몇 개 좀 더 건드릴게요. 니들이 초등학교 수학 약해서. 자, 정리. 이거 하고 초등학교 수학 조금 더 건드리겠습니다.
내가 니들 절대 무시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어려워요. 실제로 고3이나 재수생들도 이런 거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니들 결과를 외우잖아. 이게 진짜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약수를 만드는 개념이 왜 1씩 더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 1의 의미가 안 쓰는 거네. 이 새끼 안 쓰는 거. 안 쓰는 거.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됐죠? 자, 초등학교 수학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거는 내가 PPT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어가지고 요건 그냥 지금 좀 얘기 좀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약수를 했으니까 이 약수에 또 반대되는 말이 배수거든요. 배수. 근데 이 배수에 대해서 니들 잘 몰라. 또 니들 또 초등학교를 잘 모르니까. 자, 그거 내가 좀 언급을 할 건데. 자, 일단 쉬운 거부터 가볼게요. 어떤 수가 만약에 2의 배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 2의 배수의 특징을 알아야 되거든요. 2의 배수는 뭐냐면 여러분이 숫자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4글자라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글자가 있을 때 따라왔어? 이렇게 4글자가 있을 때 이 마지막에 있는 요놈 있죠. 요놈. 얘가 짝수기만 하면은 무조건 2의 배수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요 끝 꼬다리가 0, 2, 4, 8 요런 걸로 이루어지게 되면 얘는 무조건 2의 배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럼 2의 배수가 아닌 거는 얘의 여사건이 되겠죠? 자, 2의 배수가 아니게 되면 똑같이 4자리가 있을 때 이 마지막 친구가 얘네들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홀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나왔으면 다 아는 내용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좀 약간 명제가 좀 써야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번 시험법이었죠? 어떤 수가 3의 배수래. 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 자, 만약에 요것도 4개가 있다 쳐볼게요. 자, 원리는 똑같아요. 4개든 3개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4자리가 있게 되면은 얘가 도대체 3의 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 요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방법. 내가 명제 짬밥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얘를 A, B, C, D 다음과 같은 1부터 9 혹은 0으로 표현이 된 이런 숫자가 있을 때 요거 가지고 3의 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보고 싶은 친구가 있겠죠. 그 친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할 거야. 선생님, 얘는 1의 자리예요. D. 즉, 이 A, B, C, D라는 숫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C는 뭐냐면 요 숫자에다가 10을 곱하면 C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 곱하기 C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거는 뭐가 되냐면 이 B라는 거는 그래서 얘가 200이야. 2로 시작해서 얘가 200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겠니? 100 곱하기 B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습니까? A는 뭐가 되겠냐면 1000 곱하기 C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습니까? 이 결과물이 만약에 3의 배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니? 3으로 뭔가 예쁘게 묶일 거라는 거예요. 묶이게 되면 3의 배수가 되는 거고 안 묶이게 되면 3의 배수가 안 되게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 명제에서 많이 증명했던 막 귀리법 이런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또 다른 방법은 자,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3의 배수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쳐볼까요? 얘 3의 배수입니까? 아닙니까? 3의 배수인 거 맞습니까?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3의 배수 이거 3의 배수인 거 아닌가요? 3의 배수? 맞죠? 그죠? 자,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요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도출되는 결론이에요. 자, 이거 뭐냐면 여긴 이 가지수 있죠. 얘네들을요.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 되는 거 맞아요? 3의 배수 맞죠? 맞습니까? 얘도 보시면 1, 2, 1, 2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6 되는 거 맞아요? 3의 배수 맞죠? 그래서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3의 배수 아닌 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뭐 35 3의 배수 아니죠? 두 개 더하시게 되면 뭐가 돼요? 8 되는 거 맞아요?
8은 3의 배수가 아니죠. 이런 것들 우리가 3의 배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얘네들의 자릿수들을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다시 자릿수를 더했을 때 3의 배수. 자, 이 원리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보셨을 때 알게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요거 만약에 네 자리가 되면은, 만약 네 자리에서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아, 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3의 배수가 되면 그러하게 됩니다.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죠? 요거까지 일단은 정리.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조금 더 할 거예요. 4의 배수까지는 좀 해주셔야 돼야겠죠? 자, 이거 정리,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원론적인 방법은 1번으로 자릿수들을 다 썸업을 했을 때 예쁘게 3으로 묶이는지 안 묶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묶이면 3의 배수, 안 묶이면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즉, 3으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표현이 되면 이 나머지가 반드시 0이 되어줘야지만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개념. 그리고 요걸 이해한 친구들은 이 모든 가지수, 즉 자릿수를 더했을 때 그 자체가 3의 배수가 되면은 얘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유도 한번 해보시면 요 의미도 같이 아시게 될 거예요. 한번 집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4의 배수도 한번 볼 거예요. 같은 원리로. 4의 배수까지는 수능에도 나오고 내신에서도 잘 나와야겠죠. 5의 배수는 너무 쉽죠. 5의 배수는 끝자리가 5랑 0이니까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거고 4의 배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정말 쉬운 여기 왼쪽은 지울게요. 2의 배수라 2의 배수가 아닌 거 이건 지우고 왜? 뭐 잘못했어? 아, 나 병신. A요. 고마워요. A요. 1000 곱하기 A요. 미안해요. 1000 곱하기 A입니다. 네, 실수했어요. 굿! 자, 모든 수의 배수는요, 다 내가 얘기했던 3의 배수 이 기본 원칙 있죠. 이거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이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해. 자, 무슨 말이냐면 요것도 만약에 여러분이 4의 배수가 인지 아닌지 만약에 보고 싶어.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얘가 1의 자리죠. 그죠? 자, 기본으로 한번 가볼게요. 1의 자리, 그죠? 10의 자리, 100의 자리, 그 다음에 1000의 자리.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요 수랑 같아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싸그리 더하게 되면 얘랑 같아지게 될 텐데, 맞니? 자, 얘가 4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걸 정리해서 예쁘게 4로 묶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깔끔하게 리메인더가 0이 되는 느낌으로 깔끔하게 묶이게 되면 4의 배수가 되는 거고 안 묶이게 되면 4의 배수가 아니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의 배수의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얘를 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내가 관심 있는 수로 완벽하게 묶여지는지 안 묶여지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이해돼요? 자, 요게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자, 요렇게 보는 게 기본이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결과를 이해하시게 되면, 잘 봐봐. 잘 봐봐. 자, 지금 보시면, 이 1000도 그렇고요, 100도 그렇고요. 자, 잘 봐봐. 얘가 이미 4의 배수예요. 왜냐면 100은요, 4 곱하기 25 맞아요? 그죠? 1000은요, 4 곱하기 25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가 동그라미씩 이 두 새끼는요, 그냥 4의 배수예요, 애초에. 즉, 첫 번째 자리랑 두 번째 자리 있죠. 얘네들에 의해서 4의 배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 C, D, 그 앞에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이미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는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왜? 자릿수가 결국은 100과 1000과 만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얘가 4 곱하기 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들은 다 4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4의 배수를 결정짓는 요소는 사실상 이 뒤에 있는 친구로 결정된다는 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여기 좀 어려운 초등학교 수학이 여기 자릿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 100의 자리 이상부터는 이미 4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 C와 D를 기준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돼 얘들아? 3의 배수는 이 짓거리를 못해. 왜냐면 3의 배수 같은 경우는
100과 1000이 모두 다 3의 배수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A, B, C, D를 모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얘는 CD만 봐도 돼. 됐니? 자, 그럼 이제 CD만 봐도 되니까 내가 궁금한 건 요건데. 자, 잘 들어요. 결국에는 얘가 4의 배수. 자, 봐봐. 두 자리만 보는 거죠. 두 자리니까 얘만 보는 거 맞아요? 이미 얘네들은 앞에 있는 건 4의 배수라고 이미. 그러면 얘가 4의 배수만 되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리가 뭐냐면 뒤에 있는 두 자리죠. 뒤에 있는 두 자리가 그냥 4의 배수가 되면 무조건 4의 배수가 돼요. 이해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1, 3, 4, 1, 2 이런 게 있어요. 이 새끼 4의 배수가 아니니 맞니 물어보시면 뒤에 것만 보면 돼요. 이것도 병신같이 결과만 외우지 말라고. 왜 그런 거야? 앞에 있는 4, 3, 1은 모두 다 100 이상의 4의 배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4의 배수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두 친구만 봤을 때 4의 배수가 되기만 하면 돼. 즉 12. 4의 배수 맞죠? 얘는 4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3의 배수는 요 테크닉을 부리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죠. 그래서 3의 배수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정석으로 가시거나 얘네들의 자릿수를 다 더했을 때 6의 배수, 3의 배수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4의 배수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여기까지. 4의 배수도 원리 다 설명했어요. 뒤에 있는 두 자리만 내가 관찰해도 되는 이유,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내가 그냥 외우기 시키면 10초면 끝나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학교쌤이면은 반드시 이렇게 내겠지. 어떤 숫자가 4의 배수가 되게끔 하는 조건이 뒤에 있는 두 자리를 보고 결정하는 건데 왜 그러는지 한번 서술해 보세요. 이렇게 내게 되면 이제 외운 새끼들 아무것도 못 풀게 되겠죠. 그죠? 됐니 얘들아? 요 정도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다 초등학교, 중학교 사기였습니다. 알겠죠? 근데 되게 어려워요. 초등학교 사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자, 4의 배수는 끝에 거 두 개만 보면 된다. 그 이유도 설명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생 기본 다 했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순열에 대해서 배우시면은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순열. 자, 순열 볼 건데, 자, 순열에 오늘은 자 1교시는 이제 기본 좀 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2교시 때는 내가 순열을 좀 심화 개념까지 뚫어주는 걸 좀 해줄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순열 봅시다. 자, 순열의 기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거는 정의니까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유일하게 외우라는 건 정의입니다. 정의는 외우셔야 돼요. 자, 정의가 뭐였냐면 순열은 이렇게 돼요. n개 중 r개를 뽑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를 우리는 순열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 있게 나열은 이제 국어적 정의고, 실제 수학적 정의는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호를 어떻게 하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이 p를 우리가 permutation을 하는데, 퍼뮤테이션이 순열의 약자예요. 그래서 얘는 뽑고 나열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생각을 해봐. n개 중에 r개를 뽑고 나열하니까 이 r은 n보다 클 수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아이템이 5개인데 10을 어떻게 6개로 뽑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니까, 야, 근데 같은 건 될까? 안 될까? 거기까지는 되겠지. 5개 중에 5개 뽑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것도 이해되시나요? 문맥적으로. 갔다 오지.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OP3을 한번 글자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합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1, 2, 3, 4, 5라는 카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3개의 슬롯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배치를 할 겁니다. 이것도 사실 중학교 개념이야. 여기 첫 번째 자리는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5가지가 되는 거예요.
됐니?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4를 지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둘씩 지어가면서 설명하는 걸 우리는 구체화한다라고 그래요. 요거 반드시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구체화를 시켜야지 여러분 실수를 안 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를 지웠죠. 그럼 이제 다음 거는요. 1, 2, 3, 5 중에 뽑으셔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야? 4가지. 이해되니 얘들아? 또 구체화를 시켜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2를 뽑았다라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3가지가 되겠죠. 3가지. 따라와. 5를 지었다고 해보자. 됐니?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2와 4와 5를 뽑아서 나열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니? 자, 그럼 말이, 잘 들어. 말이 첫 번째 자리에 꼽고, 두 번째 자리에 꼽고, 세 번째 자리에 꼽는 거니까 말이 고로 이루어지는 게 플루언트하죠. 혹은 연달아 느낌 맞아요? 첫 번째 꼽고, 두 번째 꼽고, 세 번째 꼽고. 그러니까 얘는 합의 법칙이 아니고 곱의 법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곱의 법칙이니까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몇이 되는 거야? 60까지. 자, 지금 이게 진짜 쉬운 개념이긴 하지만 순열은요, 사실상 곱의 법칙의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맞냐? 곱의 법칙의 테크닉인 거 맞습니까? 순열은 사실상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의 일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곱의 법칙은 당연히 뭐로도 표현이 되니 얘들아? 합의 법칙으로 표현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기본은 싹 다 합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순열도 만약에 중2한테 갖다 줬어. 야, 이거 풀어봐 하면 중2 새끼들도 풀어요. 걔네들은 경우의 수를 노가다를 하는 건 존나 잘하거든. 노가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자, 실제로 걔네들 이렇게 한다고. 선생님, 초딩들이 이래. 100의 자리부터 해볼래요. 100의 자리가 5가 될 수도 있고요. 4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어요. 초딩들은 분명히 이럴 거라고. 맞니? 자, 그 다음 자리는 5를 썼으면 못 오니까 쌤,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가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 초딩들 또 어떻게 하겠니? 여기 5일 썼으니까 1이랑 5는 못 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초딩들도 하다 보니까 여기 한 개당 결국에는 3개가 생기니까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되는 거 맞아요? 3 곱하기 4니까 12 되는 거 맞니? 그게 똑같은 게 더 생기겠네? 12가 몇 개? 5개, 60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그러면은 케이스를 5, 4, 3, 2, 1로 나눴다는 얘기는 100의 자리를 기준으로 나눈 거죠. 얘는 건하니 곤이 1의 자리가 5이거나 100의 자리가 5이거나 100의 자리가 4이거나 건하거나 되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법칙으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요거 여러분들 기호랑 정의 정도는 완벽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돼. 이건 암기 알겠지? 이건 암기고 내가 숫자로 한번 이해를 시켜봤습니다. 한 1, 2분 정도 줄 테니까 나름대로 정리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문자로 요걸 내가 한번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됐죠? 순서 있게 나열하는 느낌 나오시죠? 순서 있게 나열해서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순열. 그거 순열인데 합의 법칙으로 노가다로도 어쨌든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되게 호재인 거예요. 니네들이 중학교 수학만 잘 돼 있어도 여기 있는 거 무조건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만 주어지면.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실한 마음으로 노가다 하시게 되면 맞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좀 베이스가 부족한 친구들도 여기 기말고사 범위는 여러분들이 진짜 맞추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시간만 좀 있으면. 알겠니? 다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요. 원칙이 뭐냐면 강사한테 질문하면 안 돼요. 왜? 노가다 하면 무조건 풀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노가다에서 답이라도 나온 다음에 강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답이 일단 나와야 돼.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해설집 존나 보고 싶어. 씨발 내가 못하겠어. 노가다는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기 싫은 거잖아요. 노가다는 하시고 답 나온 다음에 해설집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끼는 게 훨씬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오래 걸려. 그래서 내가 소하고랑 조금 시험 좀 일찍 끝난 친구들 내가 이걸 좀 먼저 해준 게 그 이유예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 운상고 친구들이나 이 친구들은 좀 급하게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물론 이제 그냥 진성고처럼 도담이 같은 경우는 한참 뒤에 있으니까 약간 여유 있긴 한데 그래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어차피 유튜브 올라갑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순열에 대한 계산식이랑 증명식이 있는데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얘들아. 이거가 돼야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조합을 이제 아름답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자, 5P3을 잠깐 봐보면 5개 중에 3자리를 나열하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요런 감성 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얘를 내가 만약에 NPR을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다면 잘 들어. 얘는 이제 슬롯이 R개고 카드가 N개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이것도 이제 초등학교 수학이 좀 힘든 친구들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할 수 있어. 자, 얘가요. 자, R개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이거 외우면 안 돼, 얘들아. 잘 이해해봐. 자, 그러면 R개가 되면 맨 처음에는 당연히 N가지가 될 거야. 전체가 N개니까. 이해돼? 그 다음 거는 하나씩 줄겠죠. 하나씩 줄어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땅땅땅땅 하게 되면은 만약에 토탈 N개를 다 나열하게 되면 마지막이 1이 되겠지만 맞니? 얘는 중간에 끊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서 끊기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중요하거든.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수열인데 자, 잘 봐봐! 여긴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 빼기 0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 자, 첫 번째 자리가 될 때는 0입니다. 맞니? 자, 두 번째 자리가 되면은 1이네요. 맞아요? 세 번째 자리가 되면은 2가 되는 거 맞아요? 자, 우리는 어느 번째 찾냐면 R번째를 찾는 거 맞아요? 얘는 R번째. 맞니?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잘 들어! N에서 빼기 이것보다 하나 더 작은 거 보여요? 얘보다 하나 더 작죠? 그럼 R보다 하나 더 작으니까 뭐가 되겠어? R 빼기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헷갈리죠? 됐니? 자, 그럼 이걸 정리하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N 빼기 R 마마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N부터 N-R 플러스 1까지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일반화를 시킨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약간 수 개념이 좀 부족한 친구는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넘버링들이 결국에 이 넘버스보다 하나 더 작다는 것만 이해하시게 되면 충분히 우리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 됐니? 이렇게. 자, 이거 우리는 계산식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외우지 말고 N-R 플러스 이거 외우지 말고 얘 번째를 매겼을 때 하나 더 작습니다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외우기엔 여러분들 머리가 좋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외우면 힘들어. 됐냐?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명식 한번 보여줄 건데. 자, 증명식은요. 잘 봐요. 자, 증명식 하기 앞서서 내가 잠깐 약속 하나만 할게요. 그게 뭐냐면, mpeg이라는 기호를 좀 약속을 할게요. 자, 어떤 자연수에다가 느낌표를 붙이면 우리가 팩토리라고 하는데, 이건 암기예요. 요 자연수를 기준으로 하나씩 줄여가면서 우주 끝까지 곱한 것을 우리는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팩을 주어지게 되면 5부터 다음과 같이 우주 끝까지 1까지 곱한 것을 우리는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물론 1은 곱하나 마나니까 이걸 지워도 상관은 없겠지만 팩토리얼의 정의 자체가 1까지 곱하는 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1까지 써주시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결과는 같지만.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n팩은요 당연히 뭐가 되겠니?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이 계산식을요 증명식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증명식은 어떻게 되냐? 자, 잘 보세요. NPR은요 이렇게 됩니다. N 팩토리얼을 나누면 돼요. 자, 뭘로 나누면 되냐면 얘와 얘의 차이의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면 돼요. 자, 이게 왜 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 자, 정리. 요거에다가 팩토리얼 하고 얘와 얘의 차이만큼 팩토리얼 해주면은 결과가 같아요. 자, 이거 외우지 말고. 자, 잘 보세요. 당연한 겁니다.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자. R번째가 되게 되면, Earth가 되게 되면 n-R 플러스 1까지 된 거 맞아요? 이게 Earth. 이렇게 되는 건 맞지? 그지? 그럼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얘보다 더 작아야 돼. n-R. 맞니? 그 다음 거는 n-R-.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쭈루룩. 어디까지? 1까지. 이돼.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까지를 원한단 말이야? 여기까지를 원한단 말이야? 즉, 나는요, 여기까지만 원해요. 여기까지만 원해요. 그럼 뒤에 부분이
약분돼서 증발되어 줘야 돼요. 그러려면 분모에 얘네들이 약분되는 게 필요하겠죠. 즉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얘네가 필요해. n-r부터 하나씩 작아지는 새끼, 어디까지? 1까지 작아지는 새끼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얘 정체가 뭐야? n-r부터 작아지니까 n-r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n팩은요 1까지 우주 끝까지 가는 건데 얘네가 결론적으로 약분이 찍 되겠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요 친구들까지만 남겠죠? 얘가 바로 뭐야? 계산식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식과 증명식은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럴 거야. 근데 씨발 이거 뭐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요것만 알면은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문제 풀 때 지장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조합, 다음 시간에 배울 때 조합의 개념 이해하려면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됐니 얘들아? 자, 그래서 계산식은 요런 느낌이야. 쌤, 6P3이 뭐야 하시면 6부터 처음대로 3개를 하나씩 줄여서 곱한다. 요게 계산식입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그럼 증명식은 뭐가 되는 거야? 6팩을 얘와 얘의 차이만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결과가 얘랑 똑같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해됐니?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 표현하는 방법을 그래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이해됐니?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그래서 NPR의 계산식을 한번 문자로 표현한 거랑 증명식도 한번 내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약분의 개념은 초등학교 개념이야. 니들도 할 수 있어요. 좀만 생각해보세요. 알겠죠? 외우지 말고. 정리. 조금만 있네. 좀 있으면 신으셔 줄게요. 아, 근데 뒷동네는 PPT 잘 보여요? 보여? 자, 필기 못한 부분은 유튜브 잠깐 스톱해가지고 필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는요. 이제 한번 그래도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한 후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는 이렇게 돼 있죠. 졸라 쉽죠? 자, 1부터 9예요. 자,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도 풀어요. 쏙 다 까먹어도.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여기 4개에 여러분들이 배열해 주는 거 맞습니까? 9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면서 곱하기가 되는 거 맞습니까? 요거 전문 용어로 9P4다. 9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나열합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계산은 니들이 넘어가. 자, 이제 순열의 성질 있는데, 성질.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의 성질은요, 졸라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정의를 배웠죠. 자,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성질을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는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질문 배웠던 계속 그냥 주구장창 사고를 우려먹듯이 재탕하시면 됩니다. 자, 재탕 한번 해봅시다. 자, MPN을 물어봅니다. 자, MPN은요, N개 중에 N개를 싹 다 뽑아서 나열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자리가 N개야. 근데 N부터 시작한대. 그러면은 쭉 나열하게 되면 여기가 마지막에 1이 오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n부터 1까지의 곱이 되는 거니까 n 팩토리얼이랑 같게 돼요. 됐니? 그래서 npn은 n팩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요거는 계산식으로 설명한 거고. 자, 증명식으로도 한번 봐볼까요? 증명식은 뭐였니, 얘들아? 시작. 얘와 여기의 팩토리얼에. 맞아요.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차이의 팩토리얼. 자, 여기서 존나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자, 이게 같아야 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똑같아.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되지? 얘가 0팩이죠?
n 빼기는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니? 0팩은 항상 1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항상 어떤 수의 팩토리얼 중에 0팩은 항상 1이 된다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순열이 성립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계산식과 증명식이 같아야 되는데, 그지? 증명식으로 표현했을 때 분모가 0팩으로 표현이 되는데 얘가 반드시 1이어야지만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0팩을 1로 정의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되셨습니까? 0팩은 1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 자, 요게 이제 MPN의 이제 내용이 되겠죠. 요거 쉽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MPL은 뭐냐? 정의식 아까 이미 했어요. N팩. 얘와 얘의 차이만큼. 요렇게 된다는 거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2번 스킵. 자, 3번 MP0. 자, 얘는 문맥적으로 N개의 아이템 중에서 하나도 뽑지 않고 나열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는 것도 뭘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죠. 한 가지. 얘도 똑같이 직관적으로 한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를 증명을 한번 제대로 해본다라면 이렇게 되겠죠. 쌤, 이렇게 되겠네요. N팩. 맞니?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차이만큼 팩토리얼. N 빼기 0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N팩과 N팩이니까 같죠? 1. 요렇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는 직관적인 해석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서 설명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순열의 성질이 왜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물어보시면 직관적인 한식으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빵점 나와요. 반드시 정의를 이용해서 같다라는 걸 무조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신생시간 지금부터 좀 가진데 많이 못 드리고 여러분들 핸드폰 시간으로 35분까지 드릴게요. 알겠죠? 그때까지 드리고 다 정리하신 분들만 3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쐬는 사람들 공기 쐬고 오세요. 식에서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요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np3이 60이 냈는데 그러면은 n부터 시작해서 내가 3개를 나열한 게 요거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것도 막 병신같이 3차 방정식 풀지 말고 항상 순열과 조합은 어차피 n이 자연수기 때문에 그냥 때려 맞추시면 돼요. n이 막 뭐 만만한 거 집어넣어봐. 뭐 4 집어넣어봐. 안 되네? 그죠? 뭐 5 집어넣어도 되는 거 맞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다음과 같이 만약에 여기가 이제 3이 아니고 2가 되게 되면 요 정도는 조금 풀만하죠. 그죠? 요런 거는 때려 맞추셔도 되고 아니셔도 되고 이거 때려 맞춰도 돼. 뭐 한번 해볼까? 뭐 n이 예를 들어 4라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5p2 더하기 그죠? 4 집어넣으면 4p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5p는 5 곱하기 4네. 4p는 4 곱하기 3 되는 거 맞아? 더하면은 모자라네? 그죠? 4 아니네, 그지? 한번 더 키워봐. 여기 5로 한번 해봐. 그럼 뭐가 되냐? 6 곱하기 5? 여기 5 집어넣으면은 5 곱하기 4. 딱 되네? 맞지? 그냥 이런 식으로 때려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래도 정석풀이 한번 보자면 자, 여기 n 플러스 1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까지 나열하는 거니까 슬롯이 2개니까 2개까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n개에서 2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n-1까지 이렇게 되겠죠. 요거 해주시면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해 주시면 2n제곱은 50이 되면서 암산으로 n이 5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어차피 n은 조합이랑 순열에서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숫자 집어넣어서 하셔도 뭐 상관은 없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굳이 멋있게 막 고차방정식 이렇게 풀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부터 이제 그 순열에 약간 3대장 느낌으로 꼭 나오는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를 여러분들 하는 방법을 외우는 게 아니고 얘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내가 이제 보시면은 예제가 쭉쭉 나오는데,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다 지금 보시면 여학생 3명과 남아서 4명이 고정이에요. 내가 일부러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조건만 바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사람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건이 달라지면 얘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내 풀이를 외운다 생각하시면 안 돼. 자, 첫 번째, 여자 3명, 남자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들이 모두 다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구체화를 시키는 거야. 자, 여자가 스몰 ABC라고 하고 남자를 라지 ABCD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반드시 이웃하고 있으셔야 돼요.
맞니?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야 얘네 7명 나가라면 되는 거 아니에요? 7P 7 이지랄 하시게 되면 큰일 나게 돼요. 이렇게 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수까지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자, 이웃한다 라고 한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꼭 같이 다녀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얘네들이 같이 다닌다는 얘기는 얘네가 A, B, C 요렇게 갖춰도 되고 C, A, B 요것도 상관이 없는 거 맞아요? 뭐 아니면은 B, A, C 이런 거 가능하겠네, 그지?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같이 다니니까 이 같이 다니는 이 3명의 친구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노가다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노가다로 A, B, C도 있겠지만 A, C, B도 가능하겠고 B, A, C, B, C, A, C, A, B, C, B, A 6개 되는 건 맞아요? 그 이유는 3개의 슬롯에 A, B, C를 나열하는 거예요. 3P3으로 보셔도 되겠고 직관적으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보셔도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끼리 이렇게 꼭 그룹으로 몰려서 다니는 경우 수가 몇 가지냐면 6가지예요. 여기까지 괜찮냐 얘들아?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할 거냐면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를 나열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같이 묶여서 다니니까 A, B, C, D 남자와 이 그룹 자체까지 해가 총 5개의 멤버를 우리가 나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룹을 예를 들어서 그룹을 내가 라지 G라고 한번 약속해 볼게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G, A, B, C, D 얘를 나열하는 겁니다. 따라와. 자, 그러면 나열하시게 되면 얘는 뭐가 될까요? 5개를 다 나열하는 거니까 5팩 혹은 5P5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5팩이니까 5, 4, 3, 2, 1.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일단 얘네들을 나열한 거에서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누가가 있냐면 A, B, C 스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게 되면 당연히 결과값도 달라지지 않겠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몇 가지? 6가지를 반드시 여기다가 3팩을 곱해 주셔야 되겠죠. 자, 말이 이게 곱하기로 이루어지죠. 그 이유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자들을 여러분들이 G, A, B, C, D를 여자를 묶어가지고 5개를 나열하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여자들끼리도 자리를 바꾸는 걸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이 고로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곱의 법칙인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일단은 묶어서 나열한 여자들을 나열하는 거니까 말이 고로 이루어지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웃할 때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이웃하는 멤버들끼리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보니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달라지거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묶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열했을 때 그 묶은 친구들이 경우의 수가 나눠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여러분들 곱해주시면 그냥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여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됐니? 안 어렵죠? 이웃하면은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장하면 다음 생각해 볼 거예요. 다음 거 가볼까요? 똑같이 여자 셋, 남자 넷이 고정인데 이번에는 여자애들이 이웃하지 않네. 얘들이 싸웠나 봐. 아까 묶어놓으니까 졸라 싸워서 파벌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이웃하지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어느 두 친구도 붙으면 안 돼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이 두 친구가 붙으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잘 봐봐. 이 생각이 좀 중요한데. 자, 일단은 남자 4명 있죠. 라지 A, B, C, D를 나열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남자들 나열하는 거는 뭐가 되겠니? 4P4 혹은 4팩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남자들을 일단은 먼저 배열을 시키는 거야. 그러나 말이 남자들을 배열하고 여자들을 배열해야 되죠. 말이 고루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곱셈 법칙이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자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여기 뒤에 붙게 되겠죠. 자, 여자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반드시 얘네가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지금 내가 여기 친 요 자리에 여자들이 와줘야 돼요. 생각을 한번 해봐. 여자 A, B, C가 있어. 만약에 얘네가 A, B, C 이렇게 앉았어요. 그럼 문제 안 생기죠? 맞아요? 여기 또 병신같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내가 A, B 이지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A, B가 이웃하게 되죠. 내가 말하는 거는 여기 가운데 요거는 그냥 의자 1개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한 명만 앉을 수 있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 생각을 한번 해봐. 여자 3명을
요 의자에 배치해야 되죠. 그럼 이 의자가 결국 몇 개가 찰까요? 3개가 찰 겁니다. 5개 중에. 맞아요? 그러면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함수처럼. 야, 너 어디 갈래? 나 여기 중에 하나 갈래. 맞아요? B한테도 물어봐. 야, 너 어디 갈래? 그럼 A가 앉은 데는 앉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합석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떤 감성이 될까? 5개 중에 3개를 나열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OP3. 아, 뷰티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전문 용어로 이렇게 되겠죠. 직관적으로 봐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엑스트라 남자들을 먼저 이렇게 나열하시고 나서 그 사이에 여자애들이 껴줘야지만 이웃하지 않겠다는 걸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여자애들 너 어디 앉을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함수처럼 접근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경우에서는요, 함수랑 되게 많이 엮여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웃할 때는 그룹처럼 보지만 이웃하지 않을 때는 나머지 엑스트라들을 이렇게 나열하시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요 유형을 여러분들이 나열하는 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만 그냥 저렇게 하면 하는구나 하고 집에서 기억이 안 날 때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진짜 많이 늘어요. 알겠죠? 씩씩대면서 해야 돼. 자, 다음 거 가볼게요. 똑같이 여자 셋, 남자 넷인데 이번에는 적어도 한쪽 끝에는 남학생이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감성이냐면 자, 자리가 총 여자 남자 합쳐가지고 7개가 있는 거지, 형냐들. 자, 잘 보세요. 7개가 있는데 여기에 남학생이 와줘야 돼요. 끝에.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남학생이 오고 여기도 남학생이 오는 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죠? 그죠? 여기가 남학생이 오고 여기가 여학생이 오는 거 가능해요. 왜? 한쪽만 와도 괜찮으니까. 여기가 남학생이 오고 여기가 여학생이 오는 거 가능하죠. 그 외에는 없네요. 자, 지금 요걸 내가 각각 1번, 2번, 3번 케이스라고 했을 때 두 거는, 세 개는 겹치나요? 안 겹치나요? 안 겹치죠. 안 겹치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A, B, C라고 한다면 얘네들 그냥 다 더하시면 답이 되겠죠. 이랬니?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석해보자. 남자 2명을 저다 넣어야 돼요. 자, 남자가 라지 A, B, C, D가 있잖아요. 항상 물어보는 거야. 함수처럼. 야, 여기 누구 올래? 뭐죠? 4명 중에 아무나 와주면 되겠죠? 여기 오는 거 몇 가지야? 4가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가 라지 A가 왔다라 쳐봐. 그러면 여기는 끝에는 B, C, D 중에 자동으로 와줘야 되겠죠? 몇 가지? 3가지.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쓸 수 있을까? 4, P2. 그쵸.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여기 나열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4P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해설지를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표현이 되게 약간 뭐라 하지? 싸가지가 없어. 그냥 이렇게 띡 써놔. 요게 4P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지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남자는 끝. 그럼 여기 이제 누구 남았니?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남았겠죠? 걔네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맞아요. 니들 만약 꼴린들 앉으시면 돼요. 5명. 그럼 뭐가 되겠니? 꼴린들 앉으면 5, 4, 3, 2, 1이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니? 5P5 혹은 5팩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요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왼쪽은 무조건 여자래. 그럼 여기 몇 가지요? 맞아요. 여자 셋 중에 아무나 와주면 되겠죠? 3가지 되는 거 맞습니까, 형님들? 3P1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냥 이거 3이라 볼게 편하게. 됐니? 이건 중학교식으로. 남았으면 몇 가지? 4가지. 그럼 끝났네? 그럼 이제 5명 남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꼴린들 앉으시면 돼요. 5P5. 5팩. 이렇게 되는 거지. 돼? 야, 밑에 거는? 뭐 씨발 똑같겠지. 이거 똑같겠죠. 여기가 이제 4가지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가 3가지가 되겠고 여기 5P5가 되겠죠. 다 더하시면 답. 끝? 오케이. 자, 근데 자, 어떤 친구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쌤,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남자가 적어도 한 명이 두 쪽에 오거나 한쪽에 오게 되면 자, 어떤 친구도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나는 청개구리야.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뺄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야. 사회 반동문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 쪽이 뭐가 올 때 빼면 될까? 그치. 여자가 오는 케이스를 빼주시게 되면 결국엔 여사건 느낌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마치 우리가 여집합을 다루듯이. 만약 우리가 경호에서는 집합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는 여집합을 여러분들 빼주시면 갖게 되겠지. 어떤 감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3개를 다 더한 거를 A 사건이나 I 집합으로 보시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전체는 뭐라 쓰지 우리가 보통? U라 쓰는 거 맞아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물과 기름 느낌이 돼줘야 돼, 반드시. 그거 확인하시고. 자, 그럼 여자가 오고 싶대. 자, 그럼 내가 이걸 4번 케이스로 잠깐 번외로 만들면. 자, 여자 오고 싶어요. 그러면 여자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니? 3P2가 되겠죠. 전문용어로 3 곱하기 2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은 꼴리는 대로 5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는 아무 생각 없이 7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몇 팩? 7팩. 7팩에서 뭐 빼면 돼? 요거 빼주면 되겠죠. 3P2 곱하기 3 곱하기 3P2 곱하기 5팩. 요걸 빼주시게 되면은 답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거꾸로 접근하는 거에서 우리는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얘를 여사건으로 접근한다라고 배웁니다. 자, 그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 때 이것도 병신같이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가 모이면 아 이거 무조건 여사건이야 이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연습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항상 적어도가 나오면 여사건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방법도 하셔야 됩니다. 왜? 니들 수능 볼 거잖아요. 그죠? 연습하셔야 되잖아. 쉬운 방법을만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시게 되면 맨날 예를 들어서 적어도가 무조건 여사건이야 맨날 요걸로 하시게 되면 실력이 안 늘어. 그러니까 빠른 풀이가 좋은 풀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빠르겠죠, 당연히. 근데 니들이 결국엔 나중에 수능을 잘 보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생각을 안 해, 니들이. 니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누락되지 않고 세는 것부터 연습이 기존으로 돼야지 이런 것들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요, 한 가지 풀이 말고도 여러 가지 풀이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우의 수는 문제 나중에 이제 같이 연습할 때 애들한테 물어볼 거야. 계속 항상. 너는 어떻게 풀었어? 너는 어떻게 풀었어? 내 풀이랑 다른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경우의 수 때는 여러분들 질문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너는 어떻게 풀었니? 혹은 내가 이 풀이 나랑 다르게 푼 사람? 요렇게 하면 내가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다. 항상 해설을 그래서 보면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로 푼 거가 있을 거예요. 다 보셔야 돼요. 답만 맞추면 땡이 아니야. 자, 또 여자 셋과 남자 넷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돼야 된대요. 이게 뭔 소리야? 남자랑 여자가 섞여야 돼. 자, 이런 감성. 자, 그러면은, 자, 여자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 남자를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 이렇게 놓게 되면, 여자와 남자가 교대가 되면요, 얘는 무조건 연함,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남자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놨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자는요, 반드시 3명이기 때문에 교대가 되려면, 여기만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기 중에만 무조건 와야 돼요. 맞니?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쌤, 일단 남자들을 나열할 거예요. 4패코는 4P4. 됐니? 남자 나열. 그 다음에 남자들 끝났어. 이제 뭐 하면 돼? 여자는 자동 결정. 여기 셋 중에 무조건 와야 돼. 그러면 뭐가 되겠어? 3패콕은 3P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끝입니다. 이해돼? 자, 근데 내가 만약 문제를 바꿨어. 쌤, 여자 넷과 남자 넷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얘는 조금 머리 좀 써야 돼요. 이건 왜 그럴까요? 예진아, 눈 떠야 돼.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이번에는요, 같은 사람 수가 되게 되면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지게 돼요. 이거 느껴지냐? 봐봐. 여, 남, 이렇게 맞냐? 여남. 요것도 되겠지만, 거꾸로 남, 이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 수가 같게 되면은 케이스가 저것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2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그럼 당연히 얘가 대칭이 될 테니까 답은 똑같은 게 2개가 나오겠지? 만약에 얘의 답이 별가지로 한다면 얘도 무조건 별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답은 이별이 되겠죠. 됐니? 그럼 별 구해보자. 어떻게 되는 거니? 일단 남자들 4명을 나열해요. 몇 팩? 4팩. 여자는 무조건 여기 와야 되니까 4팩이 되겠죠? 됐니?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의 답이 되겠지. 근데 그게 몇 개? 2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니까 2배.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사람 수가 홀짝이 다르게 되면 한 가지 케이스만 나오겠지만 짝짝이 되면 둘 중에 누가 더 앞에 있는지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했던 게 나열하는 것들의 국룰들만 내가 다 모아놨어요. 요거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 문제 푸는데 어렵진 않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집에서 연습 꼭 하세요.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다 배웠고, 내가 딱 하나만 더 알려줄 거야. 요거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있는데, 자,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건데, 미리 알면 너무 좋아요. 자, 그거 내가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열했던 것들은 전부 다 다를 때였어. 이렇게. 맞니? 그러면 세 개를 다 뽑아서 세 개 다 나열하는 거니까 전문용어로 3P3 혹은 3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맞아요? 자, 이번에는 같은 문자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잘 봐봐. 근데 이거는 시험에서 한 개부 정도 문자 같은 것들은 좀 합법적으로 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조금만 생각 한번 해봐. 그럼 잘 봐봐. A, B, C를 나열하는 거랑 A, A, B 이 세 개를 나열하는 거랑 둘 중에 경우의 수가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위에가 더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얘네 둘은요 같은 거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더라도 경우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직관적으로도 얘가 경우의 수가 더 작을 거라는 걸 알 거예요. 맞니? 실제로 나열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A, A, B도 있겠지만 A, B, A도 있겠지만 그죠? B, A, A도 있는 거 맞습니까? 세 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에 B가 끝에 있니, 가운데 있니, 앞에 있니 이 세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볼 수 있냐면 잘 봐봐. 내가 A1과 A2를 각각 넘버링을 만약에 했다라고 쳐볼게요. 즉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은 몇 가지가 될까요? 6가지가 되겠죠. 3팩이니까 실제로 나열해 보면 이렇게 돼요. 따라와. 그죠?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6가지가 되겠죠. 됐니? 자, 내가 원래 상태는 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래 상태는? 그러면은 당연히 얘도 없어야 돼요. 자,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세요. 지울게. 자, 니들 눈에는 똑같은 새끼가 2개씩 보일 거예요. 얘 같아요. 구별이 안 돼요. 맞아요? 또 얘 구별 안 돼요. 맞아요? 얘도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얼마만큼 구별이 안 되는 거냐면 결국엔 얘와 얘가 순서를 바꾸는 것만큼 구별이 안 되겠죠. 즉 얘가 오른쪽에 있니? 얘가 왼쪽에 있니? 각각이 2가지씩 생기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아무 생각 없이 세 개를 나열하는 게 3팩인데 맞아? 각각이 같은 문자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건 구별이 안 돼요. 즉 2개의 문자가 있으면 두 놈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2가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전문용어로 2가지보다는 2팩으로 봐주는 게 더 좋겠죠. 이렇게 됐니? 그러면 3 나누기 2가 되니까 3 미안 3이 1 그죠? 얘가 3이 1이고 얘가 2, 1이니까 3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냐? 자, 응용해 볼게요. 자, 여기 왔어요. 얘는 못 가요. 이제는 5개를 나열해야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A, B, C, D, E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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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가 분명히 더 작을 거예요. 자, 얼마만큼 더 작냐면 아무 생각 없이 나열하는 5팩보단 작아요. 얼마만큼? 얘네 셋끼리 자리를 뒤바꾸는 것만큼 작겠죠. 얘네 3개가 뒤바뀌는 건 몇 팩? 3팩. 이해됐니? 이렇게 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니 얘들아? 원리 똑같아요. 자, 요것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번엔 AAABB가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같은 게 2개가 있네요. 당연히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근데 수능엔 나와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요 정도까지예요. 요 정도까지는 그나마 좀 약간 장난치다 나올 수 있고 여기부터는 안 나와요. 근데 한번 노력해보자. 자,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5개 다 다른 것보단 작을 거예요.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겠니? 얘네 셋끼리 자리 바꾸는 거 구분 안 되고 얘네 둘끼리도 자리 바꾸는 거 구분이 안 되죠. 즉 말이 고로 이루어져요. A들 자리 바꾸는 거, B들 자리 바꾸는 거, A들 자리 바꾸는 거, 그리고 B들 자리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됐니? 자, 이거 보시면 자, 나랑 같이 공부 좀 한 친구들 요거 보고 좀 떠올라야 돼요. 야, 이거 뭐냐? 혹시 이거 공부한 친구들은 뭐죠, 이거? 이거 조합이에요, 조합. 나중에 배워요. 얘가 조합입니다, 조합. 자, 이게 조합이 뭐냐면 OC상. 이게 C가 이제 컨비네이션 약자인데 얘가 추즈라 생각해도 돼요. 추즈는 아니죠. 고른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잘 봐봐. 5개의 슬롯에 잘 보세요. 5개 슬롯에 여러분들이 3개를 고르는 거예요. A가 들어갈 슬롯을 고르는 겁니다. 골라봐. 아무거나 골랐어. 여기 A가 됐어. 따라와. 그럼 자동으로요. 나머지는 어디가 되냐? B. 끝. 결정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될 수 있지, 얘들아. 맞아? 이렇게 봐도 돼. 5개의 의자 중, 5개의 자리 중에서. A 고르는 거 말고 B 고르는 거로 봐도 돼. 내가 5개 중에 B 들어갈 것 2개를 고를게요. 됐니, 얘들아? 그럼 자동으로 A는 여기 결정되는 거 맞아요? 요렇게. 나중에 이제 수능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옵션이 2종류밖에 없을 때, 2종류밖에 없을 때는요, 얘는 조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A를 결정하면 B가 저절로 결정이 되고, B를 결정하면 저절로 A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뽑는 라인 조합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옵션이 2개일 때만. 선생님, 옵션이 3개면 안 돼요? 안 돼.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지? 여러분들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거든? 맞니? 그럼 내가 여기 중에서 A가 들어갈 거 3개로 골랐다 쳐봐. 그러면 이제 5자리가 나오는데 이 5자리에 자동으로 결정되지가 않아요. B도 못 가고 C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합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조합은 반드시 이렇게 옵션이 2개일 때만 조합이 된다는 게 나중에 수능 때 킬러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 생각의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됐냐?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같은 것을 포함하게 되면은 당연히 원래 순열보다 경우수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만큼 작냐고? 같은 것끼리 자리를 뒤바꾸는 것만큼 작을 수밖에 없다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시험은 요건 너무 쉬우니까 안 물어볼 거고, 요 정도. 요 정도는 니들 대가리 있니를 물어볼 수는 있어요. 같은 종류가 1개인 것 정도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집에 가서 클리닉 때 문제들 많이 연습하시고, 그래서 선생님 자체 교재가 경우에서 되게 어려워요. 여기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